코르테스는 콜럼버스가 정착 식민지로 삼기 시작한 쿠바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쿠바 총독이 코르테스를 대륙 탐험의 대장으로 임명했어요. 자, 그런데 총독의 대륙 탐사의 목적은 그 정착 식민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황금과 노예를 찾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총독이 보기에 코르테스가 그 이상의 야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서 총독이 코르테스를 그 탐험 대장의 직위에서 해임시켜버려요. 예, 하지만 코르테스는 총독의 명령을 어기고 와, 그래도 돼요? 예, 항명을 한 거죠. 1519년 2월에 스페인인 100여 명, 그다음 원주민 300여 명, 대포 10문을 실은 배 11척을 이끌고 내륙으로 오게 됩니다. 탐사대가 오늘날의 멕시코 중부의 해안가 베라크루스에 도착하자 코르테스는 타고 온 배 11척을 모두 침몰시켜버립니다. 안 돌아간다는 거구나.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그런 식의 이제 배를 침몰시킨 거죠. 그럼 이 에르난 코르테스의 베라크루스 도착을 그린 그 그림 한 장을 보고 갈게요. 네, 무엇이 보이나요? 교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맨 앞에 뭐 동전을 건네주는 저 사람이 알려지기로는 에르난 코르테스라고 하고요. 자, 원주민에게 낙인을 찍는 모습을 보이죠. 일종의 이제 노예 흔적을 남기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는 저 위쪽에 가면 뭔가 원주민의 목을 매달아 처형하는 장면. 그리고 일을 시키고 있네요. 예, 채찍을 든 사람, 그 유럽인 같죠? 코르테스가 그 멕시코에서 한 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벽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코르테스는 베라크루스 주변에 있는 원주민 부족들을 이제 제압하기 시작하고 아스테카가 있다는 저 중앙 고지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코르테스 원정대에게 큰 힘을 줄 어떤 부족과 만나게 됩니다. 자, 발음이 어려운데요. 뜰락스칼라라고 하는 부족이었고요. 결국 코르테스 원정대를 만난 그 뜰락스칼라 부족은 뭐 서로 이제 처음에 싸우게 됩니다. 철제 칼을 든 이 원정대에게 사실 이제 그 싸움이 쉽지 않았고요. 결국 부족들을 군사적으로 이제 제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뜰락스칼라라고 하는 부족이 아스테카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하는 결정적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뜰락스칼라 부족은 아스테카를 노리는 코르테스의 굉장히 든든한 동맹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변에 그 여러 부족들을 조금씩 제압하고 나름대로 동맹군으로 만들고 마침내 아스테카의 중심지인 테노치티틀란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수도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죠. 와우. 자, 어떤 특징이 있죠? 요새 같은데요, 요새? 네. 이곳은 텍스코코라고 하는 호수 위에 세워진 도시였어요. 당시 아스테카 제국은 다양한 부족들을 병합해서 엄청난 인구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또 많게는 거의 2,500만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테노치티틀란만 해도 2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알려져요.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당시에 유럽에 있었던 큰 도시, 런던이나 아무래도 파리가 떠오를 텐데요. 여기가 1700년까지 10만 명 정도를 유지한다고 봅니다. 와, 그거보다 큰 거네. 자, 그래서 결국 이곳에 코르테스 원정대가 나타나자 기록에 따르면 아스테카의 그 통치자 무테수마라고 하는데요. 또는 목테수마, 이 무테수마가 한 10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원정대를 맞이했다고 해요. 왜 최고 통치자까지 나와서 맞이했을까요? 그러니까 환영한 셈이죠. 자, 왜 이런 환영이 벌어졌을까? 아스테카인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신화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자, 이 무테수마하고 아스테카 사람들은 코르테스 일행을 때가 되면 바다를 건너서 찾아온다는 신, 그걸 깨살꼬아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깨살꼬아틀의 사절단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근데 코르테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림 한 장을 보도록 하시죠. 아, 사람으로? 사람을- 이게 아스테카의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제 풍습, 인신공예입니다. 계단을 피가 적시고 있고, 당시 신에게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쳤던 거죠. 사제는 날카로운 칼로 사람의 옆구리를 째서 헐떡거리는 심장을 꺼냈고, 하루에 수십 명 또 수백 명씩 제물을 바치는 행사가 적지 않았다고 하고요. 대신전 왕궁 축제 때는 무려 한 2만 명 정도가 희생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볼까요? 사진? 자, 이게 어떤 것을 찍은 걸까요? 실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조사 결과 이것은 모두 진짜 해골들로 밝혀졌다. 실제 해골이라고요? 모양이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걸 촌빤뜰리라고 불렀습니다. 인신공양으로 죽은 이들의 해골을 장대에 꿰어서 벽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그럼 도대체 이 희생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웃 부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패배한 이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 부족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선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스테카 문명에 대한 코르테스의 호의적인 그런 인상은 이런 인신공양을 목격했을 때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맹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백 명에 불과한 코르테스 그리고 정복자들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문명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무기가 엄청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근데 무기 발달해도 인해 전술로 하면 쉽지 않았을 텐데.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절대 권력자를 잡아서 제국 전체를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코르테스는 무테수마를 일종의 인질로 잡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통해서 일종의 간접 통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